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연 2.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치솟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김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 사전 유출되면서 경호처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팬클럽을 해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결론 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으로 수용자들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생활과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모녀 시신을 유족이 인수를 포기해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가 무연고자로 공영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모녀가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는 참고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무더위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선 약 5mm의 약한 비가 내리다가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현재 2.25%인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번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세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25%. 지난달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으로 4번 연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연달아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역시 물가와 미국 금리와의 차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3%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0.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달러 강세로 환율이 1,350원을 넘어 1,400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부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더 억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심은 다음 달 라면 가격을 평균 11.3% 올리고 맥도날드도 제품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기준금리가 2달 연속 0.75%포인트씩 올라 상단이 2.5%가 되며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물가 인상률이 가팔라 한 번 더 0.7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금리 역전의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 폭우와 폭염에 차례상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도 30만 원은 잡아야 하고 대형마트는 4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전통시장,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모처럼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도 추석 대목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속에 추석 제수품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금치는 한 근에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고 최근 폭우로 피해가 컸던 애호박은 개당 2,000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시금치하고 고사리가 많이 올랐죠. 호박도 많이 올랐고요. 고사리 같은 것은 한 20%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다른 제수품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 봉지에 6개에서 8개씩 묶어 10,000원에 팔던 햇사과는 개수가 줄었고 한과와 산자도 찹쌀가루와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500원가량 올랐습니다.
거의 뭐 2배는 올랐다고 생각되고요. 겁나죠. 이제. 제사 지는 사람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줄줄이 뛰면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30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보다도 10만 원 정도 더 들어 40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거대 야당의 불참 속에 공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 부분이 대선 때 민주당의 공약과 겹친다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기획재정위에 불참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 핵심은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번 2022년도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자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입니다. 10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미 60%로 줄어든 만큼 기본 공제액까지 올리면 사실상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해당 법안을 논의할 회의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약속했던 내용이라며 성토했습니다.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조세의 원칙입니다. 2월 17일 날 어떤 분이 하신 대중연설인데 누구겠습니까? 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의 대중연설 내용입니다. 정부는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종부세 이제 고지를 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금년에 그 혜택을 적용받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8월 중에 법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국민의힘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8월 내 처리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13,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와 경매 물건 전세 계약을 포함해 이들 전세 사기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씨의 신병 처리가 남은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 씨에 대해 어젯밤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가까이서 수행한 5급 공무원입니다. 앞서 경찰은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 김 씨 집에 보내고 민주당 인사들의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액수는 모두 2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그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경찰은 김 씨 역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배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김 씨 역시 이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배 씨의 구속 여부가 김 씨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 2007년 KBS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오보라고 인정한 바 있죠. 이른바 이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성식 검사장의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혐의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 이후 이 전 기자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KBS는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와 그 취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시민단체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이제 어떤 수사에 관여된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수사 정보를 KBS 기자에게 그렇게 이제 제공을 했고, 한 장관이 지목한 KBS 취재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오전 신 검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해당 보도에 연루된 KBS 기자들을 상대로 기사 작성 경위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진 지 2년 만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신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외부엔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팬클럽을 통해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 사진도 공개되며 이미 보안 문제가 터진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안일함을 꼬집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의 SNS 페이지입니다.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시점과 구체적 장소까지 적시하며 많은 참석과 홍보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댓글 내용은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행사가 끝날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지한 일정보다 더 자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듭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면서도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알려졌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 사진 공개 뒤에도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한 보안 사고가 이어지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여사의 팬클럽이 윤 대통령과 국민을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에 이어 공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어지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고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은 2달 넘게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실장은 조사 지연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지속하여 공격하여 왔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이 군 검찰에게 받은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공개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임이 특검팀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에 이어 전 실장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12일 특검팀 활동이 마무리되기 전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모녀는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로웠습니다.
먼 친척까지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서 장례식은커녕 예정된 화장도 취소된 건데 부랴부랴 지자체가 나서 새 모녀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모녀의 화장이 예정됐던 경기도 화성의 한 추모공원입니다. 어제 오후 계획된 화장 대상자 명단에서 갑자기 이들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유족 측이 모녀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먼 친척에게 연락해 어렵게 시신 인수를 승낙받았지만 사건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신원 노출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정말 선의로 이거 도와주려고 하셨던 분이거든. 먼 친척이니까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던 사람 같은데. 결국 새 모녀의 시신은 수원의 한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고 수원시가 부랴부랴 이들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시신 인계자가 없으면 새 모녀는 무용고 처리돼 지자체가 맡아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수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경찰서에 공문이 저희한테 올 거예요. 시신 포기서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새 모녀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선 오늘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숨진 수원 새 모녀는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죠. 정부는 위기에 빠진 가구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내고 위치 파악이 안 되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새모녀는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12만 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단독 변수 보유자였기 때문에 이른바 참고 명단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새 모녀는 지난해 6월부터 8번의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이 통보됐지만 시스템 설계상 비교적 위기의 정도가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 때문에 화성시가 지난달 자체 위기 대상 발굴 조사를 하고 난 뒤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화성시는 새 모녀 집에 체납 사실을 우편물로 보냈지만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겁니다. 결국 복지부는 건보료 1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지자체의 기획 발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기 가구의 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실종이나 가출자에 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국내 한 사찰이 내건 대형 현수막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의 이 사찰 지붕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 2개가 걸려 있는데요. 최근 케이블카 공사로 불편을 겪은 사찰 측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의 차원에서 이런 현수막이 걸린 걸로 보입니다. 현수막을 발견한 관광객 일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지만 누리꾼들은 재수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다시 준비한다는 의미의 재수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대학에 한 번에 붙기 위해 수험생들이 꼭 가봐야 할 명소라는 색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사찰의 사정과는 달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겐 성지순례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캐나다에서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호흡하는 나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캘거리의 한 산책로에서 포착됐는데요. 당시 캘거리에는 돌풍을 동반한 강한 폭우가 내려 나무가 부러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친 나무를 확인하러 온 전문가가 어디선가 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고 세로로 갈라진 나무가 마치 호흡하는 듯 바람에 움직이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누리꾼들은 조금 괴이하긴 하지만 나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다는 반응 등을 내놨습니다. 산사태로 땅에 묻힌 강아지 가족을 구한 농장 경비원과 수의사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머리만 내놓고 있는 개 한 마리.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땅에 묻히고 만 건데
인근 농장 경비원이 발견해 수의사와 함께 구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조해주는 와중에 계속해서 맹렬히 짖습니다. 알고 보니 아직 눈도 채 못 뜬 새끼 강아지들이 같이 묻혀 있던 거죠. 자신은 괜찮으니 새끼들 먼저 구해달라는 울부짖음이었을까요? 역시 수의사는 달랐습니다. 어미개의 울음소리에 묻힌 동물이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서둘러 다른 곳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강아지 8마리를 구해냈는데요. 한 마리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상태였고 수의사는 이 강아지를 다시 고이 묻어줬습니다. 현재 어미개와 강아지들은 무사히 보호받고 있다는데요. 어미개의 필사적인 모성애 덕분인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2018년에 불이 났던 건물에서 또다시 불이 나 30명 넘게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뭔지 이혁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 벽면이 검게 그을렸고 불 꺼진 건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경기도 고양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이 지나 꺼졌고 건물 안에 있던 3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3시 그 정도인데 가스통 터진 소리가 나고 고기 냄새가 막 났었으니까 소방차가 4대가 5대가 왔으니까. 소방은 불이 난 건물에서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을 개방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8년 3월에도 이 건물 7층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건물 1층부터 7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5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완공 당시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바뀌었지만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물은 사실은 신축 건물보다 훨씬 더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또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방설비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일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동물원에 앙증맞은 아기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동물원 안에 살던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아지인지 돼지인지 헷갈리는 이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동물원에 경사가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18,000마리밖에 없는 코뿔소 집안에 아기가 태어난 건데요. 엄마 옆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 코뿔소. 앙증맞은 몸매와 쫑긋한 귀가 보기만 해도 정말 귀여운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에 아직 뿔도 없는 상태입니다. 엄마와 같이 있지 않으면 코뿔소인지 다른 동물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쑥쑥 커서 동물원의 최고 세타가 됐으면 좋겠네요. 버터향이 향긋하게 코를 찌르는 달콤한 디저트, 바로 와플인데요. 미국에서 와플의 날을 맞아 와플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네요. 와플 많이 먹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그런데 와플을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데요. 8월 24일 와플의 날을 맞아 미국에서 와플 많이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와플은 14세기에 요리법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 와플의 날이 생겼다는데요. 와플은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인기 만점 아침 식사입니다. 다만 하나까진 정말 맛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이 먹으면 맛을 느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동차가 계단을 오른 건데요. 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간 걸까요? 계단 위에 차 한 대가 있는데요.
심지어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차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스페인 마드리드 버스 터미널의 지하였습니다. 사실 이 차는 도난 차량이었는데 훔친 사람이 차를 끌고 터미널 지하까지 난입한 겁니다. 소방관들은 자동차에 신중하게 쇠사슬을 설치하고 계단 위로 차를 조심조심 끌어올렸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된 사상가의 딸이 최근 차량 폭발 테러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에 대해 무고한 희생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전쟁대책회의를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허용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수요 일반 아련에서 전쟁의 광기로 인해 희생당하는 건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기획자라 불리는 두긴의 딸이자 자신도 침공을 두둔한 러시아 정치평론가 두기나의 의문사를 언급했습니다. La pazzia della guerra. Penso quella povera ragazza volata in aria per una bomba che era sotto il sedile della macchina a Mosca. 이에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유라시 주 교황청 대사는 SNS를 통해 어떻게 제국주의 사상가 중 한 명을 무고한 희생자로 언급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바티칸 파견 주 교황청 대사의 교황 공개 비판은 대단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책회의를 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을 허용했습니다. А Росія повинна без будь-яких умов припинити ядерний шантаж і повністю звільнити стан. 앞서 러시아는 대면 참석해야 한다는 안보리 규정을 들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허용되지 않는 절차 투표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부채 가운데 $10,000, 약 1,340만 원 정도를 탕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학비 갚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수입이 $12만 5천, 우리 돈 약 1억 6,8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입니다. 결혼을 했을 때는 연소득이 $25만, 약 3억 3,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부채 가운데 $1만, 약 1,340만 원을 탕감해주며 저소득층은 최대 $2만, 약 2,6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People can start, finally crawl out from under that mountain of debt, to get on top of their rent and their utilities, to finally think about buying a home or starting a family or starting a business.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4,500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부채 탕감 비용은 $3천억, 약 402조 9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반 대학생은 $2만 5천, 약 3,4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출자의 약 3분의 1은 학자금 빚이 있지만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16%는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학 학비를 빌리지 않았거나 이미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공화당이 선거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계절의 시기가 빠르게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춘천의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24도, 춘천은 25도 선에 그치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중부와 경북 북부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에도 밤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7도, 안동 18.7도, 대구는 19.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산 25도, 청주는 2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에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이 뛰자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방실방실 아기처럼 웃음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